82세 의사가 전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7가지 비결. 안녕하세요. 노년의 지길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삶을 온전히 누리는 법의 빛을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든을 넘기고도 아한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걸어서 시장을 다니고 꽃이 피는 계절에 여행을 떠나며 정원에 드나들 일 없이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선날입니다. 그것은 과연 가능한 삶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82세의 삼직 의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믿지만 이분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거슬러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7가지의 생활 습관입니다. 놀랍도록 간단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실천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속에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7가지 지혜를 하나하나 탐험해 나가겠습니다. 각가지 습관은 단순한 건강 수칙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습관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재산도, 높은 지식도, 큰 결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81세 삼직 의사가 밝힌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7가지 습관을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걷는 자, 인생을 이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앞세우는 힘이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헬스장이나 지구를 떠올리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두 발로 세상을 누비는 사람입니다. 이 82세의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걷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지 운동이 아니라 하루의 정신을 정비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매일 1시간씩 걸으며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과거의 흉내를 내려놓고 오늘의 순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단지 걸음 그 자체에 집중하여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폰도 뉴스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나무의 흔들림과 바람의 속삭임을 뒤지우리며 걸어보는 것 말입니다. 하루의 걷기는 곧 인생의 반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입에 넣는 것은 몸을 만들고 마음을 길들인다.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고 인생은 먹는 태도로 결정된다. 이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는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호합니다. 현미, 제철 채소, 발효 음식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러나 그의 식사는 단순히 건강식을 넘어서 느린 식사의 미학을 실천합니다. 천천히 씹고 감사를 느끼며 입안에서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을 음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지 죄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인생을 정의하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음식을 천천히, 고요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단지 운동이나 식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수면이라는 인생의 휴식처입니다. 자는 늦지 않는다. 좋은 잠은 하루를 회복시키고 인생을 되살린다. 의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아침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잠자리를 피합니다. 수면은 가장 강력한 면역제이며 치유의 시간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잠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마치 기도하는 자세와도 같습니다. 조용한 음악, 어두운 조명, 깨끗한 침구, 따뜻한 발끝. 모든 것이 하루를 정리하고 나를 안아주는 준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을 두려워하거나 제대로 잠들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수면을 인생의 친구로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몸을 쉬게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음을 치유하는 일상 속습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걷는 자는 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걷는 자의 것이며 건다는 두 발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다. 쉬는 게 최고지. 그러나 역설적으로 신랑을 택한 자는 결국 더 많은 고통과 피로를 짊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절투 걷기 절투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의학자들과 현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불변의 건강 비결이기도 하지요. 운동? 이제 나에겐 뭔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병원보다 공원에서 더 자주 마주치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헬스장을 다니지 않고도 복잡한 운동법을 몰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걷기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혈액순환 문제. 이 모든 것은 운동 부족이 만든 악순환의 결과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정직되며 통증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약 대신 걸으십시오. 주사보다 걷기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결코 정렬함이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하루 15분,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곧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 걷기를 목표로 삼는다면 어느새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기가 말해주는 걷기의 신. 읽기 힘드시겠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걷기를 습관화한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5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여 있는 삶을 되찾는 열쇠가 걷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걷기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근육 손실을 늦추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까 봐 걷기를 꺼리신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걷지 않아서 무릎이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걷기야말로 관절의 유연성과 강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올바른 자세, 걷기를 완성하다. 걸을 때에는 등을 곧게 펴고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며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땅을 딛는 느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자세 교정만으로도 허리 통증은 줄고 척추 건강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후회하는 대신 오늘의 바람과 햇살에 귀 기울이십시오. 걷는 시간인 곧 자신을 되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그것은 몸을 위한 시간이자
마음을 위한 여정. 걷는다는 것은 단지 운동이 아니다. 스스로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걷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걷기의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몸과 마음, 산 전체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적.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문을 열고 나가 걷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걷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맑아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건강이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다음 지혜는 바로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다. 우리의 10년, 아니 20년 뒤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습관인 입에 넣는 것은 몸을 만들고 마음을 길들인다. 그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지어지고 마음은 우리가 먹는 태도로 길러진다. 눈앞에 펼쳐진 식탁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태도이며 건강을 대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한 식사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비싼 식품푸드, 고급 보조제, 유명 브랜드의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장수를 누리고 있는 이들의 식탁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는 다름 아닌 김치, 된장국, 제철 채소, 곁들여진 현미밥과 무염나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가까이 하고 광고보다 계절의 리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기원음의 식탁, 체형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먹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덜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도한 설탕, 소금, 기름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적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흰쌀, 과자, 단맛이 강한 음료와 음식들은 혈당을 갑작스레 올리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후부터 당뇨병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주범은 다름 아닌 과한 설탕 섭취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식단만 바꾸어도 우리의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의 전화, 김순자 씨의 이야기. 73세의 김순자 씨는 오랜 시간 반반 나는 음료와 흰쌀밥, 기름진 볶은 고기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루에 당뇨약 3알을 복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사의 권유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된장국과 채소, 간식은 제철 과일, 달콤한 간식 대신 생전과와 무가당 요구르트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당뇨약을 하루 한 알로 줄일 수 있었고 체중도 5kg 감량, 오래 괴롭히던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황신 어르신의 회복. 85세의 황신 어르신은 40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패스트푸드와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해왔습니다. 결국 그는 고혈압과 실신을 반복하며 건강을 잃어갔죠.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며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삶은 채소. 지극히 단순한 집밥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외식은 일이 즐겁지만 집값은 몸이 고마워하오. 그의 혈압은 절반으로 줄었고 매일 아침 동네를 걷는 활기찬 어르신으로 전화했습니다. 작은 전화, 큰 건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전과류, 제철 과일, 무가당 요거트 같은 간식으로 바꾸는 것. 하루 소금 1스푼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슈퍼푸드나 건강보조제를 쫓지 마십시오. 전통적인 식단, 자연에서 온 음식, 그 안에 이미 수천 년의 건강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다. 그러나 태도가 치료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그것을 먹는 태도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감사하며 한 입 한 입을 마음으로 음미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지원해야 할 것이 있는지, 자연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 우리는 몸을 위한 두 가지 축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몸과 바른 식사. 그러나 몸만 돌고 와서는 건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쉼의 중요성, 즉 하루의 회복을 위한 수면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잠은 곧 생명의 재충전이며 마음의 재정비입니다. 자는 늙지 않는다. 수면의 지혜. 깊은 잠은 깊은 삶을 낳는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이 보여지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말을 단순한 옛 어르신의 말씀쯤으로 흘려듣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날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면은 약이다. 그것도 가장 가볍고 가장 강력한 약이다. 사람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상처 입은 세포가 복구되고 지친 면역체계가 다시 정돈되며 어지럽던 감정과 지역들이 잠의 뒤편에서 조용히 재대열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는 습관, 그것이 생명을 연장한다.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60세를 넘기면 깊은 잠, 즉 REM, 아니엠, 수면의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이 되어도 기운치 않은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잠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잠의 시간과 형태를 삶의 리듬으로 고정시켰다는 것.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뜹니다. 낮잠도 과하지 않게 20에서 30분 사이의 가벼운 휴식으로 조절합니다. 잠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으로 그들의 하루는 정돈되고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수면 부족이 부르는 조용한 위기.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하는 고령자의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면역력 약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우울증과 불안감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년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잠이 줄어들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깊이 있는 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면은 나이와 함께 더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에 김영자 씨의 담을 되찾은 이야기. 78세의 김영자 씨는 1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TV를 켜두고 잠들 수 없었고 그 결과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전자기기를 잠자기 2시간 전부터 꺼두고 대신 책을 읽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녀의 불면은 사라졌고 지금은 밤 10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무거웠던 눈꺼풀 대신 매일 아침 가볍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햇살의 도움, 박시은 어르신의 전화. 82세의 박시은 씨는 오랫동안 치면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깊은 잠이 오지 않아 늘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사에게서 매일 아침 30분 동안 햇빛 아래를 걸어보라는 조언을 들었고 그 단순한 권유를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햇빛은 뇌 속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지금 그는 약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면을 위한 작은 습관, 큰 보상. 달에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취침 1시간 전,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밤엔 밝은 조명 대신 간접 조명 사용. 잠들기 전 따뜻한 허브차 혹은 조용한 음악 감상. 아침에는 햇살을 쬐며 15분 이상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 모든 습관은 단지 잠을 잘 자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 바뀌는 출발점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잠을 소홀히 여기지만 사실 잠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하고 가장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세포를 재건하고 마음은 고요를 회복하며 지역은 질서를 되찾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을 하찮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신선한 시간으로 바라보십시오. 잠을 살아나는 사람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의 운동과 식사, 그리고 수면이라는 세 가지 건강의 축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단지 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건강을 다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정을 다스린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며 마음은 삶의 반전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많은 이들이 질병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환경, 음식, 유전, 나이 탓으로 돌리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는 질병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서서히 침식하는 조용한 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은 타들어가고 피곤함은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이 아니라 심리현상이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여기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몸의 호르몬 작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상승시키며 면역체계를 역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는 치매와 우울증까지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고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잠 못 이루고 기운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며 사소한 일에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없애겠다고 하기보다는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실제 이야기,
이용자 씨의 아침. 76세 이용자 씨는 자녀에 대한 걱정, 재정적인 불안,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오랫동안 깊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명상과 깊은 호흡거기,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며 심장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는 그 10분이 내 삶의 나머지 시간을 지탱해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 김종수 어르신의 북끝에서 피어난 평화. 80세의 김종수 씨는 성실태 이후 스트레스와 심장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의 그림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감과 붓, 하얀 두 가지 앞에서 그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에게 단지 취미가 아닌 치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붓을 쥐면 가슴이 평온해지고 한 장의 그림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3가지 생활의 지혜. 명상과 깊은 호흡, 10분의 기적. 매일 하루에 단 10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며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취미는 뇌의 영양제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지친 뇌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드림, 글쓰기, 낚기, 뜨개질,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연못이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전화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자연 속에서 나를 되찾기, 숲길을 걷거나 공원의 벤치에 앉아 나무의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치료사입니다. 매일 30분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줍니다. 마음의 편안, 그것은 장수의 기초.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은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내면을 다독이고 마음을 쉬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몸의 지둥인 운동, 식사, 수면, 그리고 마음의 중심인 스트레스 관리까지 건강에 내 지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삶은 단지 건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 즉 목적 있는 하루를 사는 태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근육은 곧 생명이다. 작지만 강한 움직임의 지혜. 움직임은 생명의 증표이며 근육은 삶의 기둥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약 2%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계단이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버거워지고
걷던 길이 더 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근육의 분비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문제들. 근육이 줄어들면 단지 힘이 빠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관절 통증, 요통. 더 나아가 약물 의존과 병원 방문의 증가까지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낙상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 시술과 긴 회복 기간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다시 걷지 못하는 절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는 근육이라는 하나의 요소로부터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움직임으로 삶을 바꾼 사람들. 1. 이한년 씨, 무릎 통증을 이겨낸 꾸준함. 79세의 이한년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산책은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 손실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 10분씩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벅지가 떨리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공원을 1시간씩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2. 박순자 씨, 경유의지로 요통을 이겨내다. 82세의 박순자 씨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으로 인해 만성 요통에 시달렸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결표, 경유의지 운동, 결표이었습니다. 하루 5분, 벽을 손으로 밀며 천천히 호흡하고 팔과 어깨, 허리를 자극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요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집안일도 거뜬히 해내며 내 나이에 이렇게 몸이 가벼울 줄은 몰랐어요 라며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정우 씨, 계단 오르기로 활력을 되찾다. 84세의 이정우 씨는 한때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침이 차고 다리가 떨려 스스로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계단 오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 조층이 고자지였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여러 층도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 말합니다. 근육은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이 줄면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반대로 근육이 유지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돌며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집니다. 즉,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적 밀기 5분. 어깨, 팔 등 근육을 천천히 자극합니다. 발끝 들기, 랜드 뒤꿈치 들기 10회씩.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과 저녁 5분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잔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시간과 꾸준한 의지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근육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자극을 주면
다시 간단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덜 작은 시간이 당신의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다가오는 나날들에 다시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잔의 소리는 생명의 언어 가르시통과 내면을 건다. 잔은 제2의 뇌이며 마음과 몸의 균형은 그곳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뇌를 통해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고대의 지혜는 함께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몸의 조화는 뇌 속에서 시작된다. 잔의 건강은 단지 소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정신상태, 체내 염증 반응, 그리고 장수의 비밀까지 모두 이 작은 기관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잔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다. 잔의 내부에는 100조기가 넘는 미생물, 즉 잔내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익균은 면역세포와 소통하며 우리 몸이 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유익균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그 결과로 감기, 설사, 만성 염증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잔이 느려지고 일회균이 득세하게 되며 몸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가까이에 있다. 발효식품.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는 생균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잔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이야기, 김명자 씨의 활력 회복. 83세의 김명자 씨는 오랫동안 변비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감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아침 식사에 김치 한 접시와 요구르트 한 컵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달 만에 장 활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그녀는 몸이 한결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이종필 씨의 식단 변화. 78세의 이종필 씨는 고기를 좋아했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로부터 된장국과 요구르트를 식단에 더하라는 권고를 받고 2달간 실천한 결과 식사 후 불편감이 거의 사라지고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내 식사 후에 더 이상 위장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된장 한 그릇이 내 위장을 살리고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효식품 플러스 식이섬유 최고의 궁합. 발효식품은 유익균을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균이 오랫동안 잔에서 살아남고 번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찬미, 채소, 과일, 전과류 같은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그 성장을 돕고 잔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을 강화해줍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효식품이라 해도 소금 함량이 높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염 김치, 덜 짠 된장, 그리고 첨가물이 없는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모든 것은 적당함과 균형이 핵심입니다. 잔이 건강해지면 삶이 가벼워진다. 86세의 최복자 씨는 매일 김치, 된장국, 그리고 요구르트를 꾸준히 섭취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병원을 잘 모릅니다. 약도 거의 먹지 않아요. 그저 매일 잔을 편하게 해주면 몸도 따라옵니다.
그녀의 기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장 건강 습관. 아침 식사에 김치 한 접시 추가하기. 된장국을 주 3회 이상 식단을 포함하기. 요거트 한 컵, 하루 중 편한 시간을 섭취하기. 현미밥, 생채소, 사과와 바나나 같은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에서 2리터.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의 건강 레시피입니다. 약보다 가까운 것, 병원보다 따뜻한 음식이 여러분의 장과 면역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음식의 지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상사의 활동과 인간관계의 신.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서로를 비추는 등불 아래에서 깊어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귀찮은 모임은 이젠 멀리 하고 싶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조용한 점으로 바뀌는 순간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연결이 살아있는 삶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기령식 할아버지의 북극에서 다시 태어난 삶.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90세의 김영식 어르신. 과거 삶의 실패로 인해 오랜 시간 고립과 외로움, 우울증을 견디며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의 사회 수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셨고 그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남 앞에서 쓰는 것이 어색하고 창피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매주 친구들과 만나 붓을 들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삶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서의 수업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그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최재순 할머니, 외로움에서 벗어나 웃음 속으로. 또 다른 이야기. 85세의 최재순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난 후 긴 세월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외출도 꺼리시고 이웃과의 대화도 피하던 그녀에게 이웃의 권유로 시작된 동네 모임은 작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나누는 작은 웃음과 대화의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건 이제는 싫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눈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그녀의 말 속에는 다시 살아가는 힘이 묻어납니다.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진실. 많은 연구들이 밝혔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 발생률 증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30% 이상 증가, 뇌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증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은 느리게 움직이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며 삶에 대한 의욕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일상의 작은 교류가 인생을 바꾼다. 제가 자주 찾는 공원에는 매일 아침 어르신들이 모여 가벼운 운동과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함께 웃고 함께 숨쉬며 함께 늙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병이 날 것 같아요.
매일 공원에 나오는 게 제 건강의 진짜 비결이에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관계일지기 공원이나 근처 마을회관, 복지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서예, 그림, 요리, 운동 등 다양한 취미 수업이 있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세요. 짧은 인사도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랜 친구와의 대화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혼자 있기 편하다는 생각을 조금만 흔들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삶을 빛나게 하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인생 후반 가장 소중한 약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지혜로운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 걷기 몸을 깨우는 작은 움직임, 바른 식사 습관 자연을 담은 식탁, 충분한 수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 스트레스 관리 마음을 다스리는 고요한 쉼, 근력 강화 운동 삶을 지탱하는 기둥, 장 건강과 발효식품 섭취 면역력의 뿌리를 지키는 것, 사회적 관계 예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길.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용히 질문 드립니다. 이 7가지 습관 중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산책 한 번, 김치 한 젓가락, 친구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전화들이 모이고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을 가장 빛나는 계절로 만들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지혜가 가장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여러분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조금이라도 나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당신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을 바꿉니다. 건강한 노년은 먼 미래의 소원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81세 선지의사가 직접 실천해온 7가지의 단순하지만 깊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그것은 지적도 특별한 예전자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 30분의 산책, 한미박한 공기, 깊은 잠을 위한 조용한 밤, 그리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소박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80세, 90세에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웃을 수 있으며 의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돈으로 사는 보험이 아닙니다. 또한 단기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철저히 습관의 전과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습관들. 하루하루의 의식이 쌓여 만들어내는 정직한 절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7가지 습관은 단지 수명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질, 마음의 여유, 관계의 깊이, 존재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전화는 작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분들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전화보다 오늘 저녁부터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겠다. 이제 밤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겠다. 이러한 결심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당신의 몸과 마음이 곧 증명해 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을 향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실천들을 함께 이어간다면 그 길은 훨씬 따뜻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깊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당신은 단지 정보를 얻고자 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전화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자세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건강한 삶을 향한 헌신의 증거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은 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진심에 대한 작은 존경의 표시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깊이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약함과 의존 속에서가 아니다. 의지와 기쁨, 연결과 감사의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한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존엄과 의미로 빛나는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